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한미 2+2 회담의 연기 소식에 3,200선을 내주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한미 간 협상 타결 기대감도 높아지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3,237포인트 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일정 문제로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2+2 협상 일정을 연기하자 상승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협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자동차 업종은 협상 연기 소식에 하락 전환했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던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기아는 전일 대비 1.0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0.19%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폭이 축소된 코스피는 0.21% 상승한 3,190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하락 전환되며 0.45% 내린 80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 신항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을 대행하는 튤립이노베이션은 독일 법원에서 진행된 신항다와의 배터리 구조 관련 특혜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층층이 쌓여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도록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일치화된 전기 조립체를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항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신항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5월 이 두 건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고 오늘 정해진 승소 결과까지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승소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은 9.36% 상승한 36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1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여파로 분기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6,01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48조 2,866억 원으로 7.3% 늘었습니다. 현대차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비용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량 증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고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인센티브 및 판매 비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손익이 둔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월 1일 이후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2+2 회담이 연기되며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제시됐는데 이번 실적 발표도 부진하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더욱 냉혹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의 주가는 2.03% 하락한 21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LNG 합작 소식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대감이 더해지며 강세를 보였던 S&T에너지가 2분기 깜짝 실적까지 발표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T에너지는 2분기 영업이익이 27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5.1%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매출액도 1,407억 원을 기록해 109.2%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방산과 에너지 수주의 확대,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고 미국 액화 천연가스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속에 연내 추가적인 수주로 인한 주가의 업사이드 또한 기대된다며 호실적과 추가 수주로 인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계열사발 인수합병 기대감도 남아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S&T에너지의 주가는 상한가인 49,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등 하나방산주들이 유지 보수 정비, 일명 MRO 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목한 군용기 MRO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던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군용기 MRO 시장은 올해 약 59조 원에서 2030년엔 약 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군용 MRO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은 하나그룹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과 수출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했다며 가장 좋은데 가장 싸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3.41% 상승한 94만 1,000원에 하나오션은 6.3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상승폭을 키워가던 국내 증시였는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 마감 지수를 살펴보면 상방을 향하는 힘도 하방을 향하는 힘도 강하지 않았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오전장에서 3,237포인트 선 터치를 해냈고요. 이내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이 좀 불발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상승폭 줄여나갔고요. 이내 저점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3,183포인트. 오늘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 나왔고요. 오늘 저점 부근인 3,19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차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전장이 고점이었고요. 이내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 나오다가 0.45% 하락한 결국에는 810포인트 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809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이 두 주체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오늘 7천억 원 이상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담아냈던 이 물량과 오늘 담아냈던 물량을 합치면 1조 원 이상 담아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되면서 9천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방원을 중심으로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이내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불발됐다라는 이야기에 매도로 전환했던 모습이고요. 마감장 들어서면서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19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원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원전 허가라던가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현재 원전 발전 용량의 4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죠. 이렇게 원전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인데요. 이 우라늄 가격도 반등의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우라늄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7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60달러 초반선을 좀 지켜내고 있었는데 4개월 만에 13% 반등을 해낸 거고요. 이렇게 우라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선 세계 최대 우라늄 투자 펀드라고 하는 이 스플로 피지컬에서 6월에 우라늄 매입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한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 모습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본다면 이제 여러 국가들이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원전에 다시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원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우라늄의 공급량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우라늄 선물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원전주들에도 영향을 줬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S&T 에너지 살펴보면요. 오늘 S&T 에너지는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다가 조금 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마감장에 이 상한가를 지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BHI 같은 경우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G2파워도 5%대 강세,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6%대 강세를 보였는데 마감장에서는 3%로 다소 축소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전,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짚어볼 포인트들 저희 마켓업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건설기계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설기계 관련 종목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요인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 매출은 7%, 영업이익은 3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매출이 7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인데요.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줬습니다. 글로벌 단으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나 중남미,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제 국가별로도 흐름들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장비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건설기계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개선됐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만큼 수요 개선이 이어졌다. 시장의 유동성이 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이 건설기계 부분에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에서도 HD 현대인프라코어 앞으로의 실적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13.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D 현대인프라코어와의 이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3% 가까운 상승세, DI파워는 5.9%대,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좀 빨간불 켜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돌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붙는 상황에서 앞으로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이어지는 저희 시간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마켓업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연기가 되면서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만 보고 있진 않아요. 이게 연기된 것일 뿐이지 이게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여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어졌고요. 그다음 유럽과의 관세 협상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행보를 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또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내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보자면 최근 8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크게 꺾이진 않았죠. 이게 어느 특징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강세장에 이어졌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어지죠. 그런 순환매 상황에서 대부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이게 보면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죠. FOMC 정례 회의뿐만 아니라 BOJ 통화 정책 회의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을 우리가 기회의 장으로 잡아서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승하는 흐름들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할지 저희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트럼프발 원전 르네상스에 날게 된 우라늄, K원전의 전망은? 네, 우라늄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원전주들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관련한 이슈들. 네, 특히 이제 제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애프터 마켓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룬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왔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좀 더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업종을 보셨을 때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단기 조정 이후에 조금 올라왔죠.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갈 건지 혹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건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우선 가장 먼저 원전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 수요가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대한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영향 없이 꾸준하게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력을 좀 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신한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해외는 글로벌은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SMR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해서는 뭐 세계에서 내노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노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빠짐없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체결된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원전이 수출길이 계속해서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점. 특히 국제 에너지 기구죠. 에너지 기구에서 2030년도까지 신규 원전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인데 이 1,500억 달러라 하면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하나로 한 20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이제는 원전은 메가 트렌드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면 좋을 원전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봐야 할지 저희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고요. 또 BHI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도 그리고 올해 매달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최근까지도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나라 보석 같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대형 원전부터 해서 SMR, 가스 터빈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가스 터빈 부분은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대형 H클래스 원전 가스 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4곳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수주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형 H 클래스인 이 가스 터빈 부분을 4개 중에서 2개의 기업이 이미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는 꾸준하게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가 실적으로 차근차근 매년 매 분기마다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원전뿐만 아니라 이 해상풍력 쪽에서 해상풍력의 터빈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 BHI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월 달에 장기 포트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7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 그리고 최종 한 114%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BH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7월 8일 날 바이앤셀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BHI죠. 공략하고 나서 오늘 정말 기분 좋게도 1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만큼 중소형주로 좀 대형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중소형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HI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또 BHI 두 종목 중에서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두 종목 중에 오늘의 애프터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 관련해서 섹터를 가지고 올 때마다 애프터픽으로 선정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물론 BHI가 오늘 더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좀 더 가격이 낮아질 때 공략을 하려는 그 매수세들을 이 가격까지 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만 눌려도 바로 반등을 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오다가 비추세권, 횡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 중심선 위에서 박스권의 중간 구간 위에서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10%를 공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비중을 한 2% 정도는 바른 담궈 놓으신 다음에 조금 더 눌려줬을 때 가격 기준을 잡아드리면 58,500원 라인대 혹은 58,8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비중이 한 5%를 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더 모아가는 전략들 잡아가시면 앞으로 원전은 메가 트렌드의 이 섹터로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철 파트너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만큼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애프터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58,000원 라인선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건설 기계주 수혜받나? 네, 오늘 건설기계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돈다라는 이야기들 들면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파트너님? 네, 이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는 명확하게 수출 쪽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이 민간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내수 안에 갇혀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건설 장비 종목, 건설 기계 종목들, 건설 장비 종목들을 공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보시면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건설 장비 관련주들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있죠. 이 종목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에는 HD현대 건설 기계와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설 기계 종목들 보시려고 하시면 물론 이렇게 합병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한 성장세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메모해 놓으신 다음에 관련 종목들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해서 그렇다면 종목들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HD현대 건설기계와 진성 TEC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HD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진성 TEC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가지 어떤 이슈들 좀 있을까요? 네, 일단 HD현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좀 더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합병 이슈와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진성 TEC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 드리는 만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앞서서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수출 비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성 TEC의 경우에는 북미 부분의 수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20%가 절반 이상 되는 57%의 매출 비중을 캐터필러에서 가지고 와요. 그만큼 우리 내수에 갇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전 세계로 좀 뻗어 나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두 종목은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건설 건설기계 그리고 진성 TC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애프터픽은 HD 현대 건설기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가 합병하게 되면 세계 10위권 안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A2 인프라코어의 엔진 부분과 그다음에 이 건설기계 부분의 이 완성차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합병 시너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HD 현대 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던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틀 연속해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만큼 여러분께서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잡아드리면 81,000원 라인대죠. 이게 과거에 6월 달에 파동의 종가 고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안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025년도 전 거래일 장중 15%까지 급등했던 날에 종가와도 맞닿아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81,000원 라인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81,000원 라인대 메모해 놓으시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현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받아갈 수 있고요. 또 앞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만큼 앞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1,000원 라인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오늘 건설기계 관련한 이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반기부터 계속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 계속 같이 함께 했다면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조정 장세를 앞두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조금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함께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만큼
한 번 더 건강한 조정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8거래일이죠. 이 8거래일 동안 안에 6거래일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날이었던 만큼 최근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횡보장 안에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업종별로 매물들을 소화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들은 좀 더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국내 증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이어진 만큼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받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전 고점 2025년도 파동 2025년도 6월 달 파동의 고점이죠. 3,130라인대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이쁘게 그어 드릴게요. 자, 3,130에서 자, 3,140라인대까지는 최근에 한 차례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3,1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다음 주에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일본과의 협상도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일본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요소 하나하나가 좀 시장의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조정폭, 작은 조정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조정폭을 좀 피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공략하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 매수 타점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렴 돌파, 이 많은 여러 종류의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돌파하는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시간 가져갈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가 이 수렴 돌파 패턴에서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 바로 하락 삼각 패턴이죠.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오늘 이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해당하는 종목들을 두 종목, 공략주와 등대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요. 자, 간단해요. 이렇게 추세가 고가와 고가를 계속해서 낮춥니다. 낮추면서 결국에는 이탈 시에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시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락 삼각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패턴은 구성 요소 및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것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신뢰도를 높인 요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데 이 파동이 수렴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처음에는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거래량이 처음에 이 파동을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만큼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 파동이 자꾸 줄어들죠. 그만큼 이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 혹은 이탈을 둘 중에 한 가지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 부분은 상방으로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봤을 때에는 돌파했을 때, 상방을 돌파했을 때 공략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인버스를 매매합니다. ETF 인버스를 매매해요. 혹은 공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타입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 이탈했을 때 하방 구간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두 가지입니다. 돌파 혹은 이탈했을 때 공략이 유효하고요. 이탈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리테스팅하는 구간에서 재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신뢰도가 우리가 높아지려면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돌파를 했을 때 이제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싶다 하셨을 때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돌파했을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 동반할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 이렇게 첫 번째 상승 파동의 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 폭이라고 가정을 하면 돌파하는 순간 상승폭이 10% 이상 첫 번째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탈하게 되면 기본적인 하락폭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똑같이 10%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서 리스크 관리 좀 잡아 나가셔야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교재는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실전 적용을 통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대 기법 수렴 돌파 패턴에서 해당했던 종목이죠. 바로 LNF입니다. 제가 7월 17일 날 함께 이렇게 이 시간대에 공략을 했었죠. 공략한 이 LNF 공략하고 나서 자, 왜 공략을 했냐면 저항 라인 때는 일정한 저항 라인 때였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 때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추세는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항 라인 때는 꾸준하게 저항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 이 패턴 어떠한 패턴이었죠? 바로 상승 삼각 패턴으로 볼 수가 있었죠. 상승 삼각 패턴의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는 순간 강한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캔들 두 가지의 캔들을 보면 상승 장악형 캔들로서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렴 돌파하진 않았지만 하단 구간에서 공략이 유효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바로 다음 날 16.94%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하단을 지지받고 나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에는 이 구간에서 공략도 유효했겠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추가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 등대 안에서 이날 7월 18일 날 공략하고 7월 17일 날 공략하고 18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 유효하나 남은 절반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딱 일주일 지났죠. 27%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 상승 흐름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눌릴 때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한 종목이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함께 애프터픽에서 선정을 했던 HD현대 건설기계죠. HD현대 건설기계는 4월 24일 날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 패턴은 우리가 어떠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하루 쉬어갖고 다시 한번 반등을 확인한 날 함께 생방송에서 4월 24일 날 공략을 했죠. 자, 공략한 다음에 7월 23일 날 30%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오늘 추가 슈팅이 나와주면서 52%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등대 기법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런 자료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장 안에서 매수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교육 자료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용철 파트너의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 가능하고요. 앞서서 LNF도 이야기해 주시고 앞서 이 공략주들 계속해서 에이스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 전략들 세워갔다면 우리 계좌 빵빵하게 수익 계속해서 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도 전략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 자료도 다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신 공략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요, 바로 세트랙 I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우주 항공 분야의 사업에 좀 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11월 그리고 10월 달, 10월에서 11월 달에 누리호, 나로호도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달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꾸준하게 이전에 앞서서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삼아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대는 하락 추세가 일정하죠. 이러면서 수렴 형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음봉 캔들에서 양봉 캔들로 전환되었고 0선 이하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보면 돌파 이후에 우상향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바로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매수 기준가는 45,85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2,7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가 등대 종목,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대 종목은 오늘의 등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TSMC 마이크론과 인텔에 약 2천억 원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빅테크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놓고 부품을 공급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자, 세라믹 히터 관련해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세라믹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 TSMC나 마이크론, 인텔에 지금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SOF의 기술 상용화 가능성,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몇 종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빠르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전망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락 삼각 패턴에서 상승, 이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상승 추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정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12,600원 라인대에서 주요 지지 라인대를 꾸준하게 형성을 하는 상황에서 자, 2025년도 6월달 파동의 고점을 쭉 잇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삼각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돌파했죠. 수렴 돌파 패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전 거래일의 500%가 넘어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도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 캔들이었던 만큼 앞으로 추세가 전환됐을 때에는 한동안 이 상승 추세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강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14,1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600원, 손절가는 12,8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세트레가이 가져와 주셨고요. 또 등대 종목도 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의 경우에는 현재 45,9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45,850원 선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1차 목표가는 55,5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대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엠밴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의 공부 비법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 전략들 같이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와 함께 공략주도 가져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IT 투톱의 흐름들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도 0.6%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9조 2천억 원의 실적을 내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정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올랐던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이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져 오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갔습니다. 2.4%대 강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3%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구간 0.4%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시 빨간불 켰던 것도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야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5%대 강세, 에코프로도 1.4%대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4위 종목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펩트론과 HLB는 오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은 4% 넘게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3가지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내가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에 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 참여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나는 이 부분이 더 고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맞춤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게 저희와 함께 상담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저희는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투협회에서 개최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정책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내주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좀 많이 잡았고 다음 주 중에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만든 것은 물론이고 홍콩 역시 또 이번 스테이블 법안을 지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국내 경제 환경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이미 US 테더하고 US 서클, USDC가 점유한 이 시장에서 범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생각을 다 안 해요. 자기가 콘텐츠가 있는 부분, 페이펠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자기 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결제 시장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K 콘텐츠나 여러 가지 증권 결제, 무역 결제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산업 정책하고 맞물려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요 알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감 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23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0.95% 급락한 3.10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는 6.96% 내린 185달러, 도지코인은 9.37% 내린 0.24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3.68% 하락해 3,546달러에 거래됐고 비트코인은 1.45% 내린 11만 7천 달러대에서 등락 중이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시장에서 4,300만 달러, 리플 시장에서 3,2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보도했다.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낮아 소규모 매도에도 가격 변동폭이 크다. 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의 가상화폐 ETF 전환을 무기한 유예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ETF는 다양한 코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SEC가 거래 직전 출시를 중단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정말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 한미 관세 협상이 불발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에 8천억이 넘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하방은 잡아주었는데 그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실적 시즌 한복판에서 예상됐던 대로 기대했던 그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시장을 그나마라도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방어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그 2+2 회담 각국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무장관 거기에 무역 대표부 대표들 이 2+2 회담이 출발 1시간 전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전에 빈센트가 전화해가지고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어떻게 면에서는 외교적 결례죠. 근데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어제 일본이 5,500억 달러의 선물을 주면서 극적으로 15% 관세를 타결을 받잖아요. 낮추면서. 지금 트럼프는 최저 15%고 네. 말 안 듣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50% 때리겠다. 한국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해라. 이런 엄포도 놓고 있는데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만날 필요 없어. 좀 더 금액 높여서 갖고 와봐.
이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에 오전만 해도 사실은 잠깐 지금 선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 플러스 회담에 대한 기대감들 어우러지면서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9시 30분까지 6천억 가까운 선물 쪽에서의 동시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선물 쪽에서 급격하게 매수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3천억 넘는 이런 매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 뭔가 얘네들은 조금 더 E+2 회담 결렬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네.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죠.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러한 분위기가 잘 이어지면서 3,200포인트에 안착해주면서 2주 동안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이 관세 협상을 좀 주목하면서 너무 지나친 낙관도 그리고 지나친 비관도 자제하면서 미룰 땐 저가에서 역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일정하게 좀 올라오면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 관세의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어닝 시즌에 돌입한 만큼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 향방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발표들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424님이고요.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1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7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유 비중이 꽤 높아서 아마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위원님? 네, 포스코홀딩스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바이앤셀 시간에도 여러분들 뭐 30만 원도 이탈됐던 흐름에서 이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지지 라인에서 형성이 돼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30만 원만 회복을 해 준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변화되는 이 포스코 그룹의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포스코 계열사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유중도 잘 성공리에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들 또 다른 여타 이 물론 뭐 철강이라는 본연의 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분류가 돼주면서 많이 올라왔고 하락했던 과정에서 관련 자회사들이 바닥을 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에서는 이거는 양날의 검 같아요. 네. 여전히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50%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이 미국의 철강 업체들과의 협업이라든가 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 진출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역을 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긍정적인 어떠한 업황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을요 지금 이제 뭐 월봉 또 주봉도 보시는데 월봉의 모습도 아주 이번 달 들어와서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 강한 저항 라인들, 이 33만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안착 시도를 해주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저점에 대한 21만 원까지도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고 정상적인 흐름들 속에서 요 22만 원 요 라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지지 라인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이 33만 원을
회복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돌파해주고 이번 주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연출된다라면은 다음 라인은 요 38만 원에서부터 40만 원이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만 원 내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보신다면 30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로 사연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통해서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또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빠르게 연락 주셔야 오늘 방송 중에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9376님이고요. 다날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8,960원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2%가량 보유하고 계신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날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 다날은 조금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의원님? 뭐 큰 흐름에서 보면은 단기간의 급등 시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쇼츠도 봤습니다만은 민주당 여당 의원들 주관하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죠. 다음 주 정도에 의원 입법 발의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아까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항상 모든 게 기대감이 크다 보면 단기 슈팅이 나오고 어떤 구체화되는 것들이 좀 없다 보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과 또 관심이 좀 사그라들죠. 지금 전형적으로 다날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의 급등을 2단계에 걸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늘 20일 이평선도 이탈되는 그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난번에 급등했던 자리들, 이 자리들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1차 급반등이 연출됐을 때 이 상단부, 이게 이제 6,500원부터 6,800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7,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1,400원까지 여러분들 갔던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그 전에 주가가 2,000~3,000원, 3,4,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단숨에 뭐 2배, 3배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또 더 올라가서 뭐 14,000원, 15,000원 뭐 일부에서 목표가들을 그냥 막 하염없이 올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 가기 위해서라도 쉬었다 가는 거지. 지난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냥 뭐 바로 10,000원까지 갔나요? 아니죠. 급등했다가 쉬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가더라도 쌍봉의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000원에서 왜 부딪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월봉이라든가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가 저항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왼쪽에 저항이라든가 깡패라든가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보자. 이 음봉의 자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주가가 2021년도 움직임이 연출됐을 때 전부 다 이 자리들 결국은 9,000원 이상이었던 10,0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었다라는 거죠. 이 21년도에 물린 사람들, 심지어는 이 18,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이 10,000원 근처까지 단숨에 2개월 만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겠어요. 이 물량들도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위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과거에 걸쳐서 대기 매물들 또는 잠재적 매물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비중이 12%니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뭔가 나름대로 의원 입법이 됐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작점에서부터의 저점을 또 연결하면은 오늘 시장 자리에서 딱 지지력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6,000원대 후반, 7,000원 초반까지 밀릴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라면 일단은 요 9,0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10,000원 선 사이에서는 강력한 매물의 저항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차익 실현도 병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보다는 확인하거나 안 내려오면은 그냥 12% 비중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7,000원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6,000원 후반부터 7,000원 초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지를 잘 해준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이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 BGF 리테일이요. 네, BGF 리테일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약 30% 정도 됩니다. 네, 10만 3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오늘 종가로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긴 한데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 좀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의 추세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BGF 리테일을 매수는 아주 잘하셨어요. 10만 3천 원에. 근데 지난번에 13만 원까지 갔던 흐름에서 매도를 못하고 차익 실현을 좀 못하신 건가요? 그때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거든요. 더 갈 걸로 알고? 더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그 배당성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밀려버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먹은 거 토해내니까 이제 속도 쓰리고 요거를 다시 또 그 자리 이상 뭐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네, 배당성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굳이 뭐 지금 요 시세 어떤 변동성에 연연 안 하시고 조금 더 뭐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차적으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지금 설정하고 계시나요? 좀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네. 예. 지금 그 증권사에서의 전체적인 컨센서스의 평균은요. 여기 화면을 한번 같이 좀 보시겠는데요. 요 14만 원 정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14만 4천 원. 여기 혹시 화면 보고 계시나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높게 보는 쪽들은 삼성증권에서 7월 22일 날 나온 리포트가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적정 주가 14만 4천 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 적정 주가 최고점을 말고 평균 적정 주가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13만 원이 올라온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1차 고점을 형성한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고 이번에 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뭐 편의점에서도 오히려 지금 뭐 소위 손님 끌기 위해서 뭐 대박 광고를 하고 있고 이런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 조금 뭐 수혜를 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는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자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당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라면은 뭐 매도 시점을 뭐 안 잡아도 되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요 13만 원 돌파 여부가 1차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14만 원, 15만 원까지 단기에 움직일 수 있기는 좀 힘들고 지금 11만 원 정도에서 하방 그리고 한 13만 원 근처 정도가 상단. 요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선 13만 원을 좀 돌파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배당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뭐 특별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략 챙겨보시죠. 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저 HLB. 네. HLB 매수가랑 30%. 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49,250원. 네, 49,250원에 30%. 네,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종가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다소 앞에랑 비슷하게 이제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 그렇죠. 그거야.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 부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HLB를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 달 좀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굳이 다른 많은 제약주들도 있는데 HLB 이 종목을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라기보다 그 FDA에다가 그거 예,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예, 이번에 세 번째 또 한다 그러네. 예. 그거 이제 희망을 걸고 했죠. 아, 그 희망을 걸고 하셨어요? 네네. 네. 저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FDA 승인과 관련된 희망적인 것을 계속 같이 함께 하시려면 네. 그냥 계속 홀딩 하십시오. 예. 근데 네. 이거 상당히 저는 뭐 주관적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네.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HLB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네. 예. 진짜예요. 그건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그냥 좀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가져가도. 말씀을 잘 들으셔요. FDA 네네. 승인이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또 한다고 그래요. 네. 예, 12만 9천 원짜리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또 예. 뭐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렇게 예. 급락을 합니다. 예. 또 실패하고. 그리고 예. 엊그저께도 뭐 보도가 나왔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러죠? 7번 이상 뭐 해서 안 가는 게 없다라고 뭐 그런 말이 뭐 그런 것까지 같이 희망 고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항서제약이 중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제약과 관련된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인 이 HLB 한국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도 아니고 항서제약하고 협업하고 그 항서제약이라는 것이 중국의 회사고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트럼프라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관계자라고 본다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무슨 엄청난 인류를 구원해 줄 만큼의 그런 신약이 아닌 이상 쉽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이에요. 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HLB를 지금 갖고 있지도 않겠지만 사지도 않겠지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LB 전략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도 다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OCI 네, OCI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3,000원에 20%요. 73,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OCI 최근에 뭐 흐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뭐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이 부분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OCI의 경우도 그렇고 또 OCI 홀딩스와는 또 다른 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OCI 홀딩스는 나름대로 아주 태양광의 대장주 역할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데 OCI는 거래도 그렇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중심이 이 홀딩스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도도 떨어지고 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기관들의 어떤 매도 공세가 지난 5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있다,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에서 매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여기 이 그림 밑에 보이시죠? 이게 다 기관들의 어떤 매도 공세들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나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매수 좀 하지만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OCI 쪽과 관련된 것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홀딩스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 그렇죠? 홀딩스는 완전히 틀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홀딩스도 여기서 만약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면은 OCI는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한 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들이.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57,000원 라인이. 그리고 그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요 라인까지도 5만 원대 초반, 52,0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2,000원을 중심으로 저항, 그리고 57,000원이 중심, 그리고 하단부 52,000원. 그래서 이 62,000원을 빨리 안착해 줘야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거가 안착이 안 되면 요 57,000원에서부터 62,000원 사이에라도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요 52,000원에 대한 이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잘 버텨주면 62,000~63,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 매도, 그리고 또 다시 6만 원 밑에서 비중을 다시 채우고 단가를 낮추는 이러한 몇 번에 걸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을 하면서 빠져나올 그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OCI 계속 추세 확인해 보시면서 62,000원 선, 63,000원 선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취해 보시고요. 6만 원 아래에서는 비중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 이어서는 넥스트레이드 종목 하나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합병 이슈도 있었고 오늘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그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게 주가가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다. 또 회사 차원에서의 합병 계획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또 HD 현대건설기계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조금 더 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교롭게 두 회사가 다 소위 그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미국의 SOC 투자 확대 이런 얘기들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같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인들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 인프라의 경우 일봉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들과 이런 어떤 기관들의 이러한 쌍끌이 매수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한다라는 것도 참 모처럼 만에 보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2, 3개월 동안 횡보했던 모습이 있죠. 월봉상에서도 한번 봅시다. 이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3개월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개월째 올라오면서 딱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자리들입니까? 이 꼬리들이 엄청나게 달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얼마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지난 2020년 이후부터 2021년에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가 15,400원이죠. 이러한 자리들이 과연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쫓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요.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병행하셔야 된다.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300주라도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목이 연출되거나 지지력을 확인할 때 그때 재매수하고 다음 목표 뭐 19,000원이라든가 뭐 2만 원 근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항상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급등하고 나면 숨고르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순환 흐름이 연출되니까 이 종목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이익 실현 병행하면서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현대 인프라코어 체크해 봤습니다. 신규 진입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함께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전화로 나는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실시간 채팅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화면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매수가랑 대한항공이고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6,000원에 20%요. 네, 26,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고민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8월 달 안에 네,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네, 제 매수가보다 자꾸 내려가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8월까지 좀 기한이 정해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들 저희랑 챙겨보시죠. 위원님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 8월에 뭐 중도금이나 아니면은 이사를 하셔야 되나요? 6억 원 대출 규제 묶여갖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네. 좀 사정이 있어서요. 예, 이 주식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주가라든가 주식시장은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 종목의 어떠한 시점이라든가 자금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8월에 돈이 필요해서 이 주식을 뭐 그때까지 요 정도 가격에 좀 팔면 좋겠다라고 해서 홀딩하거나 매수하면은 그 시점까지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그 내 돈이 필요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저도 과거에 경험해 본 겁니다. 뭐 중도금 준비한다든가 뭐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자금 스케줄로 인해서 뭔가 이 쫓기는 마음이 들면 참 이 어떤 그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투자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결제될 물량을 뭐 결제 대금을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 짧은 뭐 보름 한 달 동안에 뭐 좀 뭐 주식 투자해가 하다가 또 덜커덕 물리는 경우도 제가 왕왕 많이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뭐 여행객 수요다 뭐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또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거대 항공사 탄생 뭐 그것도 아는 얘기고 항공사들의 가장 큰 실질적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행객 수도 증가해야 되지만 항공 화물도 상당히 많은 매출과 수익성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무역 전쟁 이 여파 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수출이 좀 감소된다고 그러고 뭐 글로벌 경기 자체도 자꾸만 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항공 화물 수요가 지금 감소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인데 환율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로 반전이 돼야 돼요. 강세로 쉽게 얘기하면은 뭐 1,300원 초반까지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면 근데 지금 막 1,370원, 80원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런 부분하고도 왜냐하면 얘네들이 항공기를 자기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해가지고 리스라든가 렌탈을 한다고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환율의 이 우리 시장에서 급변동성이 나타나면은 안정적인 그게 되겠습니까? 환 리스크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나마 이제 유가는 지금 뭐 60불대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대한항공은 오히려 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일본도 뭐 보행사 여객기 뭐 리스다 뭐다 필요 이상으로 그냥 막 구매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주역이 대한항공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6,000원 20% 8월 전까지 뭐 여기서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겠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28,000원까지 넘어갔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일순간에 요 22,000원대까지도 또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뭐 26,000원 막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뭐 25,000원, 6,000원 뭐 내가 본전 정도 된다 싶으면은 그냥 빨리 정리를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이야기해드렸으니까요. 전략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삼성 SDI요. 네, 삼성 SDI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6,000원에 80%입니다.
네, 19만 6천 원에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셔서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되실까요? 예, 지금 매수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네. 이제 2차전지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한 20만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소정구 전문가님께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은 19만 700원 선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추세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아무래도 저희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유, 김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증자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아, 증자는 안 받으셨구나. 예. 뭐 아주 거의 몰빵을 하셨고 오로지 SDI 하나로 나는 승부 건다. 뭐 잘 거셨어요. 잘 거셨고 지금 제가 이 다른 시간에서도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 이 16만 원에서 하방을 잡고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으로 20만 원은 그냥 쉽게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쪽들이 그래도 빠른 것들은 지난 주말부터 또 늦어도 월요일 날 움직였는데 얘만 뭐 별로 그렇게 움직인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중심이 되면서 이 셀 쪽들을 끌고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려주면서 에너지가 비축이 됐다는 얘기죠. 응집이 됐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직전의 고점들을 하나둘씩 이제 18만 원, 19만 원을 돌파해 주면서 만약에 이제 19만 원이 안착이 돼 준다면 이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1차 여기 20만 원 라인이 보이는 거고요. 정확히는 19만 8천 원입니다. 요 20만 4천 원하고 19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이제 23만 원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20만 원 근처 갈 때부터 뭐 진짜 여기서 만약에 가서 22만 원, 뭐 24만 원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예. 20만 원은 간다라고 선생님도 보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을 또 19만 원 초반이 내려오면은 다시 채우고 이걸로 그냥 뭐 계속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이번 구간에서의 종착 목표는 23만 원에서부터 24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답이 됐죠? 예, 예. 네, 삼성 SDI 만나봤습니다. 1차 목표가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잡아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궁금합니다. 테크윙 테크윙이고요. 네, 31,600원, 31,600원에 10%.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테크윙 상반기에 혹시 매수하셨을까요? 네, 매수하고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금 추매를 해야 되나 싶었어. 네, 고민 좀 많으시죠. 앞으로 추매를 좀 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전략 챙겨가봐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테크윙 저희가 방금 2차 전지 반도체 얘기했는데 또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테크윈뿐만이 아니라 지금 IT 소부장 쪽들이 뭔가 꿈틀대고 올라갈 듯 하면은 두들겨 맞고 이런 네.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테크윙도 물론 테크윙이지만 삼성전자가 6만 8천 원을 돌파하고 빨리 7자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상승을 했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고, 야, IT 쪽들 정말 뭐 리포트도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 등급도 하향이 되고 삼성전자 어느 세월에 저거 7만 원 가나 이러면서 뭔가 이 삼성이 중심이 되면서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레거시 쪽이 중심이 되면서 뭔가 더 투자 확대라든가 또 뭐 HBM과 네. 관련된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무슨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비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계속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뭐랄까요 그냥 뭐 뜬구름만 잡는 뜬구름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군불만 떼고 있다고 군불만 쉽게 설명하면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테크잉도 사실은 이번 분기에도 뭐 기대감이 있고요. 지난 1사분기의 이 실적도 한번 잠깐 좀 보시면 매출단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올해 1분기에도 346억 매출에 영업이익 18억이 나오고 있어요. 당기 수익은 뭐 계속 좀 안 좋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좀 축소를 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연간으로 봐도 연간 실적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올해 매출 4,600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다시 690억으로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고요. 그런데 주가는 실적만 좋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수급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수급이 지금 뭔가 들어올 듯 하면은 기관 애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다행히 비중 10%시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관세 유협이 나왔을 때 26,400원까지 밀린 자리예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무조건 많이 빠졌구나라고 해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잘 보세요.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면 26,400원까지 밀리고 나서 한번 바로 갭상승으로 뭐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이때는 이제 관세 유협이 연장을 하겠다, 협상하는 시간이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빨간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요 바로 밑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5일선이 생명선인데 이게 계속 저항으로 부딪히죠, 지금. 네네. 예, 계속 음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요런 뭔가 주가가 하방을 잡는 도지역이 나와주든가 이런 꼬리가 나와주든가 하면서 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5일선을 올라타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게 뭐 28,000원이 되든 아니면 뭐 27,000원이 되든 3만 원이 되든 그러한 라인이 될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추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번 만약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도 이 3만 원에서부터 이 33,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하나의 빈집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할까 이걸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테크윙 천천히 접근해 보시고요.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시청자분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오셈이요. 네오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300원이고요. 15%입니다. 네, 1,3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카트 타면서 안 가고 자꾸 내려오니까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그 테크잉 설명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네, 그러한 범주에서 보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의 또 최대 장점은 안정적인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실적단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뭐 매출 400억대, 300억대에서 2022년부터 700억대, 그리고 2023년도에 1000억. 이렇게 이제 매출단도 급증을 해주었어요. 또 작년에 영업이익도 165억, 당기순이익이 192억으로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의 CXL 진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도 업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그 분위기가 쑥 들어가면서 제자리 잡고 있고, 여기 이 8,000원대 자리가 하단부, 그리고 여기 라인들이 1차 10,000원이 또 저항, 이렇게 8,000원 초반과 10,000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방과 추가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역시 이러한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고 상하단 밴드 플레이를 당분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요생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좀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네. 관세라는 부분의 이러한 급등락,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관세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쪽들이 일본과 최소한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서름받았던 자동차 쪽들이 시장에서 중심으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어저께 이어서 올라왔다가 관세 협상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동차들이 전부 다 다시 또 막 하락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은 증가됐는데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상세가 될 수 있는 키트를 최소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뭐 상호 관세도 상호 관세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관세가 15% 정도로 더 아래로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희망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줘도 경쟁력이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측면에서 자동차 쪽들 좋게 나왔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조선, 원전, 전력 뭐 이런 쪽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쪽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흔들리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투트랙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협상 카드로 계속 갖고 나가는 조선과 원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퇴근길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